많은 유튜버 중에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은 보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 몇 개나 가입했습니까? 대개 30, 40대 이렇게 넘어들면 옆에서 권유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가입하는 수도 있죠. 대개 위험을 대비해서 그 위험을 같이 상부상조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가 차려졌고, 그리고 불안을 덜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보험을 들게 되죠. 저는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아내가 든 암보험, 그런 정도네요.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실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자동차에 책임보험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죠. 그 자동차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차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여행 한번 가면서도, 여행 지금은 하늘길이 막혀서 그러던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항공사에서 또는 이제 여행사 통해서 가면은, 개인적으로 가면은 여행보험을 또 들게 되죠. 그러나 사실 작년에 항공사고로 이를테면 비행기 추락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가입하잖아요. 그처럼 목숨이 이렇게 달려있을 때는 가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있는데도 또 사보험에 해당되는 실비보험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간 거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에서 보듯이 서양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죠. 그렇게 수십만이 걸려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백만이던가요? 그래서 월남전, 베트남전에서 죽은 사람보다도, 전사하는 사람보다도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15만 안팎 되던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류를 해야 한다느니, 밖으로 나가야 한다느니,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 회피적입니다. 이렇게 위험 회피적이다 보니까 미래의 불안을 더 과대 평가해가지고, 그래서 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항목이 여기 현실을 직시하자잖아요. 불안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은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불안은 사실은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지만 오늘날 이렇게 당겨서 그 불안에 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심신이 안정이 안 돼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비행기나 자동차나 이렇게 건강이나 보험을 드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용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보험사는 불안을 조장해서 먹고 사는 산업입니다. 보험사는 불안할 때 더 잘 되는 이른바 불안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종교마저도, 정치마저도 불안 산업이라고 하니까요. 정치인들도 얼마나 불안 조장합니까? 그리고 저 하늘에 사다리 놓아가지고 올려보낼 듯이 불안을 조장해서 표를 얻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 사고나 아주 중형 사고가 났을 때 그 변론 보험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떠한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엔드로 나가는 거죠. 사거리에서 사고 날 염려, 거기서 중대 사고 날 염려, 그 다음에 그게 사건화 돼가지고 법정으로 갈 염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 곱하기 하면은 평생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민식이법 그 얘기도 나오던가요? 학교 앞에서 아동을 이렇게 상해나 사망 사건 일으켰을 때, 근데 작년인가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사망 사건이 3건 일어났다는, 하여간 5명 안팎.
많다면 많지만 차가 거기에 지나간 걸로 따지면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비행기 사고, 사망 사고도 뭐 100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 그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일어날 사건도 그렇죠. 그러나 나한테 닥치면 그게 어떻게 될 건데 그 사건이 사망 사건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지금 보험사는 잽싸게 움직여가지고 그 보험 상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보험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가상 사고 정말 그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렇게 불안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불안을 조장해서 먹고 사는 산업이 보험이죠. 그래서 보험을 불안 산업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가 갑이잖아요. 상품도 설계하죠. 지급하는 것도 결정하죠. 그 다음에 그 전문 또 그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사건이 났을 때 그러죠. 아니면 그 이 약관 같은 거 따져가지고 이거는 해당이 되니 안 되니 하는 판단도 사실은 가입 그렇게 뭐랄까 종용할 때는 설계사 통해서 종용할 때는 그런 거 고지도 안 하고 뭐 약관 같은 것도 잘 안 읽어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비만 해도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한 30% 안팎 사업비 그렇게 떼고 그다음 건축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자가 불리한 상품이죠. 그런데도 그 불안 때문에 불안을 조장하면은 불안한 상태에서는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보험을 잘 알고 보험사의 속성을 알고 그 다음에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 가입자가 와서 가입하라는 상품은 별로 좋은 상품이 없죠. 내가 가서 사고 싶은 상품도 다 못 사는 판국인데 설계자가 와서 판단까지 이렇게 막 도와주고 이게 좋다고 하니 그렇게 파는 상품에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보험 상품은 되게 그렇게 안면장사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입해가지고 중도 해지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호덕 선생이 옛날 그 글쓰기 가르친 선생 있죠? 돌아가셨죠? 그 선생이 쓴 책에서 보니까 보험사가 얼마나 보험의 역사는 말 그대로 사기의 역사더라고요. 보험사 자체가 얼마나 그 말 잘 듣는 교사들 이렇게 보험사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디 하더라고 할 것 없이 보험사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 상품은 수시로 바꾸잖아요. 뭐 한 10년 전에 가입했던 이를테면 실손보험은 유인책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괜찮게 설계를 했는데 고객에게 근데 이게 이제 손해를 보니까 뭐 손해보험이든 변액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상해 생명 무슨 보험이든 그렇죠. 교육보험이든 이게 실적이 안 좋고 손해가 발생하면 딱 또 바꾸잖아요. 바꾸가지고 또 갈아타라고 그러잖아요. 수시로 바꾸잖아요. 그 약관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실비보험 같은 것도 가입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 미래는 어떠냐?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뭐 보험사가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저도 이제 그 가입한 자동차 보험 보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통합됐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번 쓰나미가 와가지고 보험사 질비하게 쓰러졌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인구 구조가 첫째 안 좋죠.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제 그 586 개띠 100만 이상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70만, 7, 80만 살아있다고 하죠. 한 30대 제 아들 한 70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30만 대 이것도 지켜지는가요? 이렇게 한 30년 사이에 몇십만 명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인출과 이 뭐랄까 인출이 맞아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입력과 출력이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수혜자는 급증하고 가입자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품을 개발하지만 이게 금융구조가 바뀌고 있죠. 금융구조는 어떻게 바뀌는데요? 저금리잖아요. 지금 0.5%던가요? 기준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액보험이네 뭐네 이거 뭐 물가 상승률은 대개 지금 수년간 한 2.5%인데 2%인데 뭐 1%도 수익을 못 내가지고 보장성 이런 거에서 변액보험 마이너스로 쭉쭉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가보다 낮고 지금 시중 은행 금리 그것보다도 못한 그 보험 그게 무슨 보장성의 의미가 있고 무슨 보험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은 막 돼가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또 무엇보다도 신뢰를 상실했죠.
보험이 뭐 약간 이렇게 이를테면 안보험이다 하는 것도 아주 해당 안 되게 하려고 파고 들어가면 아주 암이 사실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텐데 나누면은 몇 가지 딱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또 제한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 계획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 떼어내고 그렇게 어떻게든지 거기에 소속되는 사람이 적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관에서는 앞에서는 보장 다 해주는 듯 뒤에서는 단 해가지고 다만 해가지고 걸러내고 그나마 또 사건화 시켜가지고 이 전문 변호사 고용한 사람들 통해서 아주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는 전문 변호니까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야 줄이면 또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들이 이를테면 직업이 있는 사람이 이 송사에 걸렸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또 개인이 그걸 공부해 가면서 안다는 건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변호사 고용하면 몇 년 소송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거기에다가 사실은 보험 사기도 매우 많죠. 우리나라 이거 공동 재산이라고 해서 상호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보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신뢰가 기반이거든요. 근데 신뢰가 있으려면은 보험사도 고객도 제3자도 속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비하는 쪽, 보험 설계사 쪽 또는 고객 쪽 그리고 보험사 쪽 여기에서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험 사기 단속하려고 하지만 돈에 관한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은 못 받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또 못 당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험 사기를 적발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이른바 이 교통사고에서도 나이롱 환자만 해도 그 다음에 받아낸다는 것은 이를테면 탄해가지고 다 써버렸을 때는 배째를 하고 나올 때는 받아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간이 불안을 가장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은 이제 맹수나 이런 거에 의한 불안보다도 인간 대 인간의 불안 이런 데에서 아니면 자기 불안, 건강 불안,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데 그 불안을 직시하자. 그 다음에 또 보험사를 직시하자. 그리고 보험사 현재뿐 아니라 보험사를 미래를 보라. 그럴 때 보험료를 과도하게 자기 월급에 제가 볼 때는 한 5% 이내로 묶는 게 좋을 거예요. 건강보험료만 해도 직장인 다녀도 지금 6.67% 금각인데 보험료 내면 이를테면 10%가 훌쩍 넘잖아요. 5%만 해도. 그럼 300만 원 월급 받는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험료로 30만 원 이상이 나가버리면 이제 무슨 저축을 할 것이며 생활비다, 아이들 있으면 교육비다, 과도하잖아요. 너무나 미래의 불안을 과대하게 평가해가지고 현실을 희생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발표를 제대로 안 하지만은 실손보험 같은 것만 해도 2대8 그러죠. 2명이 10명 가입했다면 2명이 8명 몫 이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즉 10명 중에 2명이 실손보험료 혜택을 다 보는 셈입니다. 그럼 가끔 발표가 되지만 그런 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는 사람은 수시로 가면서 이를테면 실손보험료로서 치료도 받고 혜택도 보고 그게 마치 직업인 듯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정말 착실하게 보험의 의미로 생각해서 자잘한 병원 치료비 같은 것은 그걸로 처리도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자세도, 보험을 보는 자세도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을 직시하고 불안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필통은 투명한데 기름처럼 무거운 걸 넣어서 거기에 오리 2마리가 이게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물이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게 필통 여기에다가
연필은 꽂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필통입니다. 아주 투명한 필통. 오리인가요? 예, 진짜 오리 속에 또 오리네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성형하기 위해서 보험도 통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